있습니다. 정의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발굴에 나선 가운데 이자스민 전 의원이 영입 소식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입당과 관련한 내용 들어보고요. 더불어 소수자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와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 입당 소식이 계속 화제인데요. 네. 심상정 대표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입당 경로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요. 네. 2018년 통계청 통계로 다문화 가구의 구성원이 100만 9천 명이에요. 네. 우리 인구의 2%에 해당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200만에 지금 육박을 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생산 활동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 대부산단 등의 일하는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문제 등 갈등의 요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과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의당이 많은 고민을 해온 과정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 과정 이런 과정이 진행된 거고요. 이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이제 공동체 사회를 구성원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김종대 의원이 실은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작년 초에 만났고요. 심상정 대표는 환노에서 같이 활동한 경험도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진정성을 느끼고 대신 옷을 좀 잘못 입었을 뿐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새누리당 당적을 당시에 가지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영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반대나 이 갈등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이게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내부 상황은? 우선 네. 새누리당의 전 의원을 영입했다 이 부분 강조보다는요.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주민 인권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자스민 의원과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지만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네. 이주 노동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대놓고 차별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 황교안 대표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당에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의당에 오셨으니까 정의당의 당원들과 함께 못다 이룬 그런 정책과 꿈을 마음껏 이렇게 펼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19대 국회에서 이게 이자스민법 속칭 그걸 대표 발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일명 이자스민 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2014년 12월에 발의된 그 법률안의 공동 명칭을 보면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입니다. 즉 외부인 노동자 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우리나라에 태어나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이나 학교에 다닐 권리, 의료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혜택은 아동에 대해서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이런 또 아동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권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현재 윤우덕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이 계류 중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자스민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네네. 폐기됐죠. 그런데 이번 입당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국회 내에서의 반응.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또 정의당에서는 늘 그 다문화 부분 또 이주민의 권리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계속적인 정책과 법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이죠. 전 네,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당 내에서 역할을 맡을 거예요. 네, 네. 아직 지금 당내 역할이 규정된 것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회나 부의 한 부분을 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자스민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언론에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 아, 예.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뭐 비례대표를 네, 그렇죠. 조비에서 일방적으로 공천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러한 것에 나설지 아니면 지역구로 정치적으로 할 건지 당내에서 정책적인 정책통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네.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으로 인해서 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주문에 대한 또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이 정의당 입장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총선 국면을 앞두고 어떤 준비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까? 그건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마지막 국감이 이번에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6411번 버스를 타는, 즉 이름 없는 얼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이주민, 장애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자 하고요. 총선에서도 그러한 정책과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더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도 이런 방향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전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의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에 정의당의 입장이 조금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고 심상정 대표께서도 사과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청년사회 상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년들에게 뭔가 출발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데 앞장섰던 정의당인데요.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또 반개혁 세력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것을 오히려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특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요. 이런 것들을 완수함으로써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지역 정가에서 이 목포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보도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출마 계획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포로 출마하고 또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목포에서 두 번 지역구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 즉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의당에 대한 바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상징인 목포에서 호남 정치를 정말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구태 정치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맞서서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출마하셨을 경우에 대항마로 점쳐지는 분을 꼽아보라 그러면 어느 분을 좀 특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박지원 네.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네. 진행되겠지만 민주당의 후보 그리고 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서 겨루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와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